안녕하십니까. 이게 제목을 방금 아까 했던 어,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만 바꿨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서양 쪽에 대해서도 어, 고대, 고대에 대한 그 생각들을 역사와 결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패러디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제 서양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가 될 텐데,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스는 지금의 이제 그 그리스란 나라 말고 지중해 그 둘레로 있는 식민지라고 있죠. 식민지. 그리스의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이오니아 쪽에도 있고. 근데 그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그런 식민지랑 달라요. 어, 그런 식민지랑 달라요. 그 서양 역사에서 그 지중해 둘레에 있었던 식민지는 거의 독립적인 상업 국가였고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 오히려 맞죠. 그렇게 막 억압해서 쥐어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동네에는 첫 번째 아까 중국 얘기할 때 중국은 최소한 주나라 때부터는 중원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다라고 했죠. 거기는 중심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다네. 바다라는 건 그때 당시로 치면은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 근데 중심이 없고 도로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지역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 2000여 년 동안 거대 권력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장악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 쪽은 계속해서 서아시아에서부터 서유럽 쪽으로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권력의 중심지가 이동을 했죠. 그쪽은 그러니까는 거대 권력이 딱 중심을 잡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죠. 그게 주나라와 큰 차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상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지중해 쪽에 해상이라는 고속도로가 있으면 뭐가 발달을 했겠어요? 상업이죠, 상업.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뭔가를 운반하고 한다는 것이 도로가 예전에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물길을 많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 그 고대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도 박지원, 뭐 박제가 이런 실학자들은 물길 이용하자고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물길, 장사, 계산, 화폐, 사리에 맞는 것, 그리고 개방적임, 또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이런 성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억누를 거대 권력이 없어요. 그리스가 식민지 개척을 한다고 해도 그 식민지가 그 식민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독립적으로 장사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거기가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 이런 거 그냥 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계속 교역을 하는 거예요. 교역을.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셈하고, 그죠? 말하고. 보세요. 일단 셈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금전거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을 뛰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말이 말을 한다는 것이 그 뭔가 일을 하는데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통해서 어,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이 일단은 사리에 맞아야 돼. 사리에. 그래서 그쪽 동네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말, 로고스, 이제 이성이라고 뭐 혹은 추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핵심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동네는 애초부터 해상 무역 전쟁으로 그 해상의 제해권을 누가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해상 무역권의 무역 그 권을 잡기 위한 전쟁이죠. 그리스와 서아시아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그리스 하면은 페르시아 전쟁이라든지 펠로폰네소 전쟁이라든지 그런 전쟁들이 다 결국은 지중해 제해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이제 그 마치 은나라가 발굴이 됐듯이 트로이 전쟁도 발굴이 됐잖아요. 그 슐리만에 의해서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트로이 전쟁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리스 사이에 한참의 그 세월이 있죠. 그거를 이제 마치 그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듯이 그 시대를 그리스의 암흑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암흑시대 어딘가에 살았던 그 암흑시대를 한참 지나고 나서 아마도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호메로스예요.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얘기를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라는 그 서사시를 쓰죠. 대서사시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대서사시가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그 하나의 신화였단 말이죠. 원래는 그냥 신화, 글 쓴 것, 서사시 이렇게 되는 거였죠.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해서 뭐 돌아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막 이렇게 그 창작이 겹겹이 쌓여서 적층으로 쌓여서 된 그런 어떠한 문학이자 역사이자 지식이었던 거죠. 전수돼야 할. 근데 그 쓰여진 방식이 이야기식, 서사시 이야기식, 긴 이야기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호메로스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그 암흑시기라고 하는 건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리스가 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 북쪽 그쪽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북쪽 애들이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암흑 시기도 겪고 아마 썼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음표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언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6세기 정도가 되면은 지금 이제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 어 그리스와 그 주변의 그 식민지들, 그리스 문명권에 묶일 수 있는 지중해를 둘러싼 세계들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식민지에서 철학자들이 나와요. 자연 철학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호메로스 얘기를 했냐면은 호메로스의 그 서사시의 글쓰기 방식과 이 마이너스 6세기 이후의 글쓰기 방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전까지는 그 일리어드 오디세이가 문학이자 역사이자 지식이자 철학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6세기가 되니 글쓰기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6세기 전에 7세기 막 이때는 또 한동안 서정시가 유행하고 그랬거든요. 그 동네에서. 근데 6세기가 되니 예를 들면은 그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전에 헤로도토스 역사 얘기한 적 있죠. 헤로도토스의 글쓰기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유클리드 정도 오면은 거의 이제 논문적인 글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그런 글쓰기의 대전환이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서사시, 문학과 역사와 지식을 합해놓은 그 서사시에서 분화된 거의 뭐 논문 형식의 글쓰기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고 방식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오디세이만 봐도 그 두 개가 내용이 좀 달라요. 쓰여진 것도 다르고. 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그 귀족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그 전쟁 이야기라면 이제 오디세이에서는 조금 더 평민들이 많이 나오고 동물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거 뭐 소설의 어떤 기법상으로 본다면은 음, 일리어드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세련된 그 작법들을 쓰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호메로스가 그 이전 도리아 시기, 암흑 시기에서부터 민주화로 이행되는 그 어떤 시기 정도, 중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분화된 이야기에서 분화된 이야기, 철학. 제가 말씀드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철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학에 자연 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단 말이죠. 형이상학도 있고 미분화된 것을 미토스라고 해요. 미토스. 미분화된 이야기들.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은 거. 그다음 이제 분화된 이야기들을 필로소피아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철학. 필로소피아가 철학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은 어쨌든 여기는 절대적인 권력도 없고 뭐가 딱 안정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할 수 있는 그런 적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물리학이라기보다는 존재론에 대한 탐구에 가까워요. 존재론에 대한 탐구. 그래서 뭐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근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거라기보단 존재의 근원이 물이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페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얘기할 것들에 대한 기초 설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낙시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아르케라고. 아르케는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죠. 제원소 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물질.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존재론에 가깝다라는 거죠. 존재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찾고 싶은 거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수가 그 존재론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 파, 등등.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 들어가면 이제 다 세분화해서 설명을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양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주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던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동양은 핵심이 되는 지리적 위치 중심이 황하 그 중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거기가 정치적 권력의 중심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베이징이라는 곳이. 그런데 요 그 그리스 세계의 서구의 그 요람이라고 하는 그리스 세계의 중심은 그리스가 그리스 나라가 아니라 이 그리스 식민지를 이렇게 삥 둘르면은 요 서아시아랑 아프리카까지가 이렇게 둘레가 지중해 둘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이 바다가 되네. 그죠?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거기를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삥 들어가면서 뭐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 뭐 이렇게 서유럽 해서 미국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중심지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법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돼. 척박하니까 올리브 정도 나고 각각 나는 것들이 척박한 것들,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샘을 잘해야 돼요. 샘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래서 이런 것, 이성이나 추론에 관련된 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죠. 거기는 정치를 하기 위한 이론들이 막 이거저거, 예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그죠? 여기에서는 로고스, 그리고 어, 역사 잠깐 설명하자면은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이제 그리스에 오기까지 역사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그때 그 유명한 일리어드 오디세이라는 그 대서사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글쓰기에서 그리스적인 글쓰기, 뭐 유클리드의 원본, 그리고 뭐 그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저작, 헤로도투스의 역사, 요 묶음이랑 앞쪽에 있는 서사시랑 다르단 말이죠. 이 서사시는 미분화된 거야. 역사, 지식, 철학이 미분화된 상태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미토스라고 해요. 그다음 뒤쪽에 분화돼서 논문 형식으로 쓰여. 이런 것을 필로소피아로 각각을 묶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 거고, 세 개로 나누면 이래요. 일리어드, 오디세이, 그 다음 철학. 왜냐면 일리어드는 트로이 전쟁 당시 청동기, 귀족들의 동양에서도 귀족들이 전차전했다고 그랬죠? 백성들은 나중에 철기되고 나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청동기 때만 해도 귀족들이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민주정이 되면서 중장보병 하면서 이제 평민들의 그 발언권도 세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그때 당시에 자연 철학, 그러니까 아직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까지를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한 거죠. 그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학적인 성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존재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요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공기라고, 그리고 이제 몇 개 좀 더 개념 들어간 게 있었죠. 뭐 아페이론이 뭐 어떻고, 아르케가 어떻고, 수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동양과 서양, 특히 주나라 중심 그리고 그리스 중심으로 양대축의 어,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 또 그때 당시에 그 실제 그 사회의 배경, 그리고 생각들의 씨앗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end.